비가 내리는 묘지였습니다. 한 소녀가 묘비를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대상 탔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아이. 그때 뒤에서 손이 뻗어나와 소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뺐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 여자는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달렸습니다. 언덕 아래로 숨이 찰 때까지. 뒤에 남겨진 건 펼쳐진 가방 하나. 그 안에서 트로피가 굴러나왔고 물에 젖어 찢어진 악보가 흩어졌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작은 서점은 평온했습니다. 하늘은 책장 사이에서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12살 소녀의 손은 작았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소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하늘아, 재고 정리 끝났니? 엄마 서아가 카운터 뒤에서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헹구러 갔어요. 서아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과 후면 늘 서점으로 달려와 일을 거드는 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장 정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정미란은 열린 금고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오늘 아침에 넣어둔 200만 원이 사라졌어. 서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미란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와 홀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하늘에게 꽂혔습니다. 하늘이 너 오늘 사무실 들어왔지?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란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봤어. 점심시간에 사무실 문 열고 나오는 거. 물 마시러 갔어요. 금고는 안 만졌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란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사장님, 하늘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저희 애는 절대. 서아가 나섰지만 정미란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윤 씨, 당신 딸이 학교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요? 도둑 엄마 딸이라고 불린다고요.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장님, 그건 경찰 불러요. 이건 명백한 절도야. 정미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아가 황급히 정미란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요, 사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증거가 뻔한데.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어요. 엄마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20분 후 경찰차가 서점 앞에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정미라는 금고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아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정미란이 팔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하늘은 경찰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점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늘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엄마가 보였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건 밤 10시였어요. 조사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참가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하늘은 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았죠. 5학년 2반 강하늘. 작은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하늘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콩쿠르는 사흘 후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혜린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딸로 같은 반에서 콩쿠르에 나가는 또 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예린의 뒤로 친구 서넛이 따라왔어요. 도둑이 콩쿠르는 무슨 콩쿠르야? 예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늘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려 했죠. 그런데 예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늘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예린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제 경찰서 갔다 왔다며? 너희 엄마도 도둑, 너도 도둑. 대단하다 진짜.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린이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도둑이 무대에 서겠다는 게. 예린은 포스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명단을 찢어냈어요. 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아! 하늘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예린은 찢어진 명단을 하늘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 내가 버릴 거 내가 대신 찢어줬잖아. 예린이 발로 종이를 밟았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하늘은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불쌍하긴. 엄마는 도둑, 아빠는 없고. 그 말에 하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린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친구들이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하늘은 찢어진 명단을 펼쳐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강하, 늘. 하늘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게시판 앞에 다시 섰어요. 주머니에서 찢어진 명단과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선이 어긋났지만 천천히 붙여나갔습니다. 강하늘. 테이프 자국이 남았지만 이름은 다시 완성됐어요. 게시판에 다시 붙였습니다. 비뚤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늘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게시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하늘의 어깨를 두드리며 콩쿠르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은 네 하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다시 게시판을 봤어요. 테이프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이름. 찢어졌다가 다시 붙여진 이름. 하늘은 그 앞에 서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포기 안 해. 그날 밤과 후 하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물에 젖어 구겨진 악보였지만 음표는 읽을 수 있었어요. 하늘은 손가락으로 음표를 짚어가며 천천히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악보를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이틀 후 서한은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날이었어요. 사장 정미란이 이미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죠.
윤 씨 앉아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다 돌았어요. 도둑 사건이 있었던 서점이라고. 매출도 떨어졌고요.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요. 정미라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와 퇴직금이었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가방, 옷가지, 이불, 책들. 비닐봉지에 담긴 살림들이 복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서아가 황급히 방문을 열려 했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아, 윤 씨. 집주인이 아침에 왔다 갔어요. 월세 석 달치 밀렸다고. 서아는 멍하니 쌓인 짐들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죠. 근데 집주인도 사정이 있나 봐요. 아주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쌓인 짐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엄마. 서아는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지만 금세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짐을 옮기려 했지만 손이 두 개뿐이었어요. 하늘도 비닐봉지를 들어 계단 밑으로 옮겼습니다. 옷가지들이 비에 젖었어요. 책들도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가 굴러나왔어요. 케이스가 열리며 바이올린이 빗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달려가 바이올린을 주었어요. 줄 하나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어요. 비에 젖은 악기를 꼭 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일단 이것부터. 서아가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집주인이 내려왔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단 막지 말고 빨리 치워요. 집주인이 짐을 발로 밀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순간 서아가 폭발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서아는 떨리는 몸으로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월세 드릴게요. 시간만 주세요. 제발 아이 앞에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주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까지 짐 치우세요. 다음 세입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올라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은 엄마 옆에 앉아 젖은 바이올린을 쓰다듬었어요.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악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서아는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은 엄마 품에 기댄 채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찾아온 정적 속에서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아는 PC방에 부탁해 하룻밤을 얻어 잤습니다. 좁은 칸막이에 안 딱딱한 의자에 기댄 채 하늘은 엄마 옆에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콩쿠르 트로피와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 콩쿠르였어요. 하늘은 트로피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예선에서 받은 작은 트로피. 하늘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새벽 4시 하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칸막이를 나섰어요. 서아는 여전히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엄마를 한번 돌아보고 PC방을 나갔어요. 첫 차를 타고 1시간, 익숙한 언덕길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단 한 번 왔던 곳. 하늘은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올랐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 입구가 나타났어요. 새벽 5시 반, 하늘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강태연.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빠. 하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에서 트로피를 꺼내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세웠어요. 저예요, 하늘이.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 이름이 강태현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빠 얼굴 사진도 없대요.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전 아빠 얼굴을 몰라요. 하늘은 묘비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근데요, 아빠. 제가 대상 탔어요. 전국 콩쿠르 예선에서요. 트로피를 가리켰어요. 엄마가 아빠가 음악 좋아했대요. 엄마한테 자주 노래 불러줬대요. 저도 그 노래 불렀어요. 하늘은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선율은 분명했어요. 새벽 공기 속으로 노래가 퍼져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아빠, 내일 결선인데.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늘은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흐느끼는 소리만 무덤 앞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넌 누구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그 옆에는 여자가 꽃다발을 든 채 서 있었어요.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가 손을 뻗어 하늘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아. 하늘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뺐어요. 남자가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여자는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어요. 하늘은 그대로 일어나 뛰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숨이 찰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는 가방이 펼쳐진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트로피가 쓰러져 있었고 물에 젖은 악보가 바람에 날렸어요. 상장도 흙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주워들었습니다.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5학년부 예선 2등상. 수상자 강하늘. 강하늘. 회장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부인 한수진은 무릎을 꿇고 가방을 열었어요. 학교 알림장, 악보,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목걸이에 걸린 반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운전석에서 펼쳐진 가방을 바라봤어요. 부인 수진은 뒷좌석에 앉아 트로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하늘.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보, 이 아이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방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알림장이 나왔어요. 서울 초등학교 5학년 2반 강하늘.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찢어진 악보가 보였어요. 물에 젖어 구겨진 종이. 회장은 악보를 펼쳐봤습니다. 음표 위로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군가 찢어진 것을 정성껏 붙인 흔적이었습니다. 이 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수진이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방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수진이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낡은 끈에 걸린 작은 반지.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반지.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어요. 뭐라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금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영원히 1983. 이건 시어머님이 태연이한테 주신 반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주라고 하셨던. 반지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간 반지를 회장이 주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어머니가 태연에게 물려준 갑오였습니다. 왜 이게 여기?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뒷좌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보, 설마.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3년 전 태연이 미국에서 사고로 죽던 날. 장례식장에서 구석에 홀로 서서 울던 젊은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여자. 회장은 당시 그 여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태연의 친구려니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다시는 보지 못했죠. 태연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야.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거야. 회장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연이 살아있을 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음악을 포기하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강하늘이라는 이 아이가. 회장이 트로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상자 강하늘. 생년월일도 적혀 있었어요. 2014년 8월 15일.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죽은 건 2013년 11월. 그로부터 9달 후면. 여보.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우리.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도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실장, 나야. 지금 당장 조사 좀 해줘. 강하늘이라는 아이. 서울 초등학교 5학년. 전화를 끄는 회장은 다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반지가 차 안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수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아, 내가 우리에게 남긴 게 이것뿐이니? 회장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실장 조 실장이 두툼한 서류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부인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조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하늘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생년월일 2014년 8월 15일. 어머니 윤서아. 윤서아 씨는 13년 전 미국 유학생이었습니다. 한인 학생회에서 활동했고 조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학생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 태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수진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 사람이 태연 도련님과 같은 시기에 유학했습니다. 친구들 증언으로는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서아 씨의 부모님 사망 기록입니다. 조 실장이 신문 기사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교통사고 사망. 날짜를 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네. 태연 도련님과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태연이 미국에서 죽은 그날, 서아의 부모도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아는 임신한 몸으로 두 가지 비보를 동시에 받았던 거예요.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 부부는 하늘의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시간, 하늘이 홀로 걸어 나왔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돌아봤습니다. 무덤에서 봤던 할아버지였어요.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왔어. 회장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늘의 가방이었어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려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손녀일지도 몰라. 확인하고 싶어? 제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은 그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려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봉투를 찢었어요. 친자 확률 99.99%.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13년. 손녀가 태어나 자라는 동안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여보.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 부부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프라이빗 룸. 하늘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하늘아, 검사 결과가 나왔어.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은 서류를 보지 않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 질문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아들이었단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CTV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서아와 하늘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정밀한이 보였어요.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꾸민 범죄였어요. 정밀한 씨가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형사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하늘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요. 잠시 후 정밀한이 들어왔어요. 초췌한 얼굴로 하늘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인 정밀한을 하늘은 가만히 바라봤어요. 대답 없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하늘의 어깨는 전보다 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결선이 열렸습니다. 대형 콘서트홀에 수백 명의 관객이 모였어요. 하늘은 대기실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가 보내준 새 바이올린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5학년부 마지막 참가자 강하늘. 하늘이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객석이 보였어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음이 홀을 채웠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늘의 연주는 떨리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3등, 2등이 발표됐어요. 마침내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5학년부 대상 강하늘. 하늘이 무대에 올라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늘은 트로피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객석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 회장과 수진 여사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대한그룹 회장 아니야? 회장 부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늘 옆에 섰어요. 회장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강민준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하늘은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수진이 하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은 손녀의 수상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객석 한쪽에서 예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아, 축하한다. 수진이 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객석에서 서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딸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늘이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강민준 회장, 수진, 서아, 하늘. 네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하늘은 새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강태연,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꽃다발을 놓고 서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태연아, 우리 왔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말 못하고 떠나서, 혼자 키워서. 근데 봐. 우리 딸 이렇게 잘 컸어. 하늘이 엄마 옆에 앉아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새 바이올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아빠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늘이 바이올린을 들어 턱에 대고 활을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음을 내었어요. 맑은 선율이 묘지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장은 뒤에 서서 손녀를 바라봤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고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늘은 바이올린을 내리고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빠, 저 강하늘이에요.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은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음악 좋아했다고. 엄마한테 노래 불러줬다고. 하늘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아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손녀 옆에 앉았어요. 태연아, 아버지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내가 남긴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가 지킬게. 약속한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아 묘비의 이마를 기댔어요. 보고 싶어, 태연아. 우리 손녀가 너무 예쁘게 컸어.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사람은 묘비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이 네 사람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아가 회장 부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수진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이제 혼자 아니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서아를 안아주었어요. 하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었어요. 네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서아와 하늘이 앞서 걸었고 회장 부부가 뒤따랐어요. 묘지에는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을 흔들었어요.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태연. 이름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겹쳐지며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